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된 법궁으로 조선 왕조의 으뜸이 되는 궁궐이다. 광화문 앞에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인 육조거리, 지금의 세종대로가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다가 1867년에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되었다. 당시 경복궁에는 왕과 관리들이 업무를 보던 외전과 전각들과 휴식을 위한 정원 등 500여 동의 건물들이 조성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되었고 1915년에는 90% 이상의 전각이 헐렸다. 경복궁의 대문은 총 4개로 건춘문, 영추문, 광화문, 신무문 등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나무, 불, 쇠, 물 등을 상징한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중충지붕에 홍해가 3개가 있다. 홍해란 무지개같이 휘어 반원형의 꼴로 쌓은 구조물이다. 홍해는 광화문 같은 성문 등에 쓰였던 건축물을 말하며 구름다리 무지개 모양 아치형이라고도 부른다. 홍해는 좌우에서 돌을 안쪽으로 오므려 쌓아 올라가다가 맨 위 정점의 마지막 돌인 이맛돌을 단단히 끼워 넣으면 완성되는 것이다. 다리 위의 구조물이나 성벽이 무너져도 홍해가 건재한 이유는 바로 이 이맛돌 때문이다. 위에서 가하는 힘을 좌우로 분산시켜 붕괴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홍해를 고도로 발달한 건축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다. 매표소 옆의 넓은 터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는데 이곳은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중심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던 장소이다. 지금의 흑례문 자리에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자 이런 뼈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조선총독부를 1910년 경복궁 안에 지었다. 1955년 완전 해체하고 광화문도 원래 자리로 옮겨지면서 완전히 복원되었다. 흑례문은 1395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세종 때에는 예를 널리 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흑례문을 지나 근정정으로 가는 길목에는 석교, 즉 금천교가 있는데 궁마다 금천교의 이름은 다르며 경복궁의 금천교 이름은 영제교이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명당수 금천은 입궐하는 신하들의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이다. 홍해라고 하는 무지개 다리가 금천교를 떠받치고 있다. 기둥과 난간 등의 석축에 조각된 천록은 뿔 달린 짐승 모습으로 잡기를 물리치는 상징이다. 금천교는 부용정에서 발원된 물이 이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 모양으로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영제교를 지나면 경복궁의 상징인 근정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근정문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씨는 정삼품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를 당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차일고리가 햇볕을 가리는 차양을 치는 고리로 이 자리까지가
당상관의 품계석이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근정이란 이름에는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리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경복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가장 화려하고 권위가 있어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왕의 즉위식이나 문무백관의 조회, 과거시험 및 외국 사절의 접견 등 국가의 공식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근정전 난간 기둥머리에는 모두 세 종류의 석상이 있는데 하나는 사방을 지키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상이고 또 하나는 방위와 시각을 상징하는 십이지상이며 나머지 하나는 서수상이다. 근정전 월대의 석상들의 표정들이 재미있다. 근정전 내부의 왕의 화려한 옥좌는 아쉽게도 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아름답게 장식된 근정전 내부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특이한 건 천장에 있는 금박 입힌 두 마리의 목조 용조각의 발톱이다. 발톱이 7개인 용은 황제보다 높음을 뜻한다. 근정전 뒤에는 사정문이 세워져 있다. 사정문을 지나면 왕과 신하들이 모여 나랏일을 회의하던 편전 사정전이 있는데 왕은 대부분 이곳에서 정사를 보았다. 세조가 이 사정전에서 사육신을 문초했고 단 하나의 군주를 섬기고자 목숨을 잃은 슬픈 장소이기도 하다. 왕의 침소인 강령전은 왕의 일상생활 공간이다. 강령전을 들어가는 문이 군자의 오복을 뜻하는 향오문이다. 이곳에서 왕은 독서와 휴식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료들과 편안히 만나 국정 현안을 의논하기도 하였다. 강령전 뒤로는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이 있다. 이곳은 궁궐의 가장 중심이라 하여 중전이라 했고 여기서 중전마마라는 왕비의 별칭이 생겨났다. 이곳에서 왕비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궐 안의 살림살이를 총쥐휘하였다.
교태전 뒤뜰 정원인 아미산은 아름다운 꽃과 상스러운 무늬의 굴뚝이 주변의 풍광과 어울려 가히 환상적이다. 구중궁굴에서 죽어야만 나갈 수 있었던 왕비의 숨막히는 궁중 생활을 이 아미산 화계를 보며 달랬을 왕비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 강령전과 교태전 건물에는 용마루가 없다. 왕이 곧 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살아있던 대왕 대비전이 거주했던 자경전이 있다. 교태전을 빠져나와 자경전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꽃담이 있다. 즉 자경전 십장생 굴뚝은 아름다운 십장생 벽화가 새겨져 있는 장식 건축물의 가치를 지닌다. 이 십장생 벽화는 보물로 지정되었다. 근정전 뒤에는 고종과 명성황후가 살던 건청궁이라는 살림집이 있으며 지복제라는 서재가 있다. 이 건청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곳이다. 즉 188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전깃불을 밝힌 역사적인 장소이며 한국의 전기 발상지 표석이 있다. 뒤에 향원정 물로 발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밝히니 그 밝기가 촛불의 700배였다고 한다. 이 전기를 보려고 백성들이 인왕산에 몰렸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건청궁은 왕의 초서인 장안당과 왕비의 처소인 곤영합, 오코루로 구성되어 있다. 1895년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일본의 깡패에게 살해된 비극의 장소가 여기 오쿠루이다. 경회루는 왕과 신하들이 모여 연회를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했던 곳이다. 연못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경회로에서 인왕산과 궁궐의 경관을 감상했다고 전해진다. 향원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는 북쪽 후원에 있다. 향원지와 함께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비 내리는 향원정의 운치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신무문은 경복궁의 북문이다. 신무는 신령스러운 현무라는 뜻이다. 사신 중 현무가 북쪽을 나타내는 동물이므로 경복궁의 북쪽 문에 무자를 넣은 것이다. 영추문은 경복궁의 서문, 주로 문무백관들이 이용했다. 영추는 가을을 맞아 서쪽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이다. 오행에서 서쪽은 가을을 나타낸다.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과 구조가 같다. 1894년 고종 31년 7월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할 때 영추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물론 다른 문들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지만 일본군은 특히 침전과 가까운 영추문에 공격을 집중시켰다.